네, 옆에 저희 작곡이 빠르게 변신했습니다. 10초 만에 변신하는 남자. 네, 그분이 나타나셨고요. 네. 굉장히 힙한 호드가 나타났는데 이거 뭔가요? 덥습니다. 열납니다. 이게 저희 그 회사에서 맞춘 티입니다. 그 전설의 먹지마 네. 티셔츠가 이건가요? 그러네요. 먹지마. 전설의 먹지마. 미주미의 약자인데 사실 이제 요 티인데요. 이게 거의 갑옷입니다. 갑옷. 뒷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뒤- 뒷모습에 네, 엣지가 네, 있는데 네, 제가 네, 좀 네, 같이 뒤에 먹지마 절대 먹지마. 네, 이렇게 먹지마 된 3번 나와 있죠. 티를 아까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네, 저희 나단님 계셨고요. 한 분 또 있는데 네, 그거 두 분 저희가 확인 한번 모두한테, 해보겠습니다. 예, 네. 드립니다. 티를. 네, 그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미자 카페 오셔갖고 니라미님. 예, 두 분 다시 한번 거제 아니요. 야생 니라미님이 마이너스 6% 그리고 나다님이니까 저희 후드티는 나다님과 니라미 두 분께 저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두 저희 분. 뭐 예. 논란 있으면 논란 없이 두 분 다 드립니다. 저희 예, 구독자분들께 예. 아낌없이 나눠 드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야미자 카페 대리킴 형선한테 그 쪽지를 보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받으신 분 한 번 더 안내드리면 저희 네이버에 야미자알 카페죠. 네, 야미자알 카페. 야미자알 카페 아마 가입이 있으실 텐데 가셔서 저희 운영자인 대리킴님께 쪽지 보내시면 되고 예. 대리킴님께서 바로 답장 보내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정보를 주면 좋은데 주로 뭐 성함, 핸드폰, 주소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전설의 티셔츠를 받게 되셨군요. 예, 전설의 티셔츠. 이게 겨울에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입으면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네. 이거 하나만 입고도. 지금 굉장히 든든해 보입니다. 땀이 나시는 것 땀이 같은데요. 납니다. 근데 일단은 네. 뭐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제 판매를 11월 초에 하려고 그러는데 판매하기 전에 드리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올라가면 아시겠지만 5만 원 상당의 티니까요.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저 오늘 2부 네. 코너 시작할 예정인데요. 네. 2부 코너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의 저희 정희석 이사님 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안녕하십니까. 지냈습니까? 예,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원래 하시던 그 뭐였죠? 그 네이버 프리미엄 예. 컨텐츠. 예.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시장 환경인데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리서치한 재미가 있겠어요. 보람도 있으시고. 예,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네. 뭐 주위 반응도 호응도 뭐 괜찮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이 한 100만 명 된다는 소문이 100만 명이요? 있던데 예, 그건 아닙니까? 100만 명이요? 100만 명 곧 도달한다고 합니다. 100만 명에 100만 명 곧 가야죠. 도달한다고. 가야지 목표 가야죠. 아니, 목표입니다. 예, 목표는 높게 예, 예.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시장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1월 때일수록 리서치가 빛을 발하는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에서 그렇죠. 사실 고민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건데 예. 저희가 오늘은 어떤 주제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종목 하나를 가져왔고요. 종목. 네.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이 회사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네, 주가적으로. 오. 뭐 아주 좋다라고 보기에는 뭐 매크로 환경이 너무 가혹해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의외로 되게 주가가 잘 버텨주네.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대적으로. 네. 괜찮네. 꽤 수익도 최근 한 3개월 따져보면은 꽤 낮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지. 이렇게 되면 다들 기대하시죠. 그러니까 네. 두구두구 기대합니다. 개봉하시는 예, 건가요? 예, 두구두구 예. 어떤 종목인가요? 예, 뭐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아. 반전이죠. 예, 네. 넷플릭스입니다. 어. 먼저 차트 보시면서 예, 차트. 이야기해 볼까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은 3개월 수익률을 어제자 기준으로 끊어와 봤어요. 보시면은 나스닥이 3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3%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 넷플릭스는 36%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시장이 굉장히 뭐 올랐다가 막 빠졌다가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뭐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 수익을 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꽤 좀 흥미롭죠. 네. 넷플릭스에 무슨 일이 있길래 과연 이런 좋은 수익률이 나왔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영우가 방영을 했고 우영우. 예, 우영우. 예, 우영우가 방영을 했고 수리남이 또 수리남. 예. 예, 있고 뭐 좋은 콘텐츠들이 또 많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한 7월 정도부터 뭔가 여기서 보시면은 네,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네요. 예, 거기 7월 중순부터 뭔가 오 하고 뭐 물론 시장도 같이 갔지만 오 하고 더 올랐어요. 네. 예. 약간 여기 차트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느낌인데요. 시장에 상당한 문제였잖아 어떻게 보면 네. 고생을 많이 시켰던 종목인데 네. 요즘은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네. 넷플릭스가 좀 펀더멘탈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겠네라는 인식을 시장이 가지게 된 것 같고요. 네. 이때쯤부터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넷플릭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조금씩 내기 시작합니다. 아, 요즘 톤이 조금 바뀌었다는 톤이 거네요. 좋아졌어요. 시장이 어려운데도. 네, 톤이 네.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이유를 잘 곰곰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뭐 좋은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겁니다. 반값 요금제 광고가 들어간. 네, 지금 넷플릭스가 아시다시피 엄청 어려웠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 모두가 이제 집안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게임을 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했을 때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가입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때도 뭐 좋은 콘텐츠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매출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졌고 근데 주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21년, 22년을 거치면서 넷플릭스는 정말 미국 시장에서 메타 플랫폼과 함께 이제 천덕꾸러기다 얘는. 천덕꾸러기. 예, 이제 진짜 얘는 회생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주가적으로 폭락을 했고 실제로 영업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넷플릭스 주가 차트 보시면요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폭포수 올라더니 내려갑니다. 가혹한 조정이 폭포처럼 빠졌다. 예. 예,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냥 쭉 계속 빠지죠. 네. 예. 그럼 이렇게 단기간에 빠진 이유가 뭐 경쟁이 심합니까?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입니까? 뭐 어떤 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예. 화면 보시면요, 예,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겠죠. 그 가입자. 코로나 구간 동안에 사실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는 그동안 가입자와 연동이 된다라고 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애널리스트 투자자분들이 넷플릭스 실적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 순증 가입자. 그렇죠. 가입자 순증이 얼만큼 늘었냐 그것부터 보잖아요. 그리고 그 순증 가입자의 다음 분기 가이던스 전망치를 회사가 어떻게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회사가 코로나 우리 락다운 구간에서는 굉장히 가입자가 크게 늘었었는데 내년 그리고 올해 가입자 순증 그러니까 넷으로 늘어나는 가입자가 쭉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쭉쭉 떨어집니다. 이유는 일단 뭐 부장님 말씀해주신 경쟁 심화. 예. 요즘은 뭐 넷플릭스 말고도 볼만한 OTT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거 다 챙겨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거 다 챙겨보다가 진짜 막 돈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경쟁 심화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20년도에 이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을 미리 다 땡겼어요. 많이 땡겼어요. 미리 땡겼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런 가입자를 사람들이 올해 내년에 가입해야 되는 그런 가입자들을 20년도에 그 코로나라는 특수한 그런 상황을 맞아서 다 땡겨가지고 다 실적에 반영을 해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어쨌든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입자 트렌드가 크게 무너지면서 폭락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최근에 분위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분위기가 바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화살표입니다. 가입자가 올해를 저점으로 반등을 하겠네. 가입자 트렌드가. 예. 가입자 순증 트렌드가 반등을 하겠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월스트리트에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요금제를 가입한 게 가입자 순증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런 분석인 거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요금제는 지금 예상대로라면 올해 연말 정도에 뭐 11월 빠르면 11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연말 정도에 이제 반값 요금제가 생깁니다. 반값 요금제.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회사가 얼마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뭐 7에서 8불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5불, 5달러, 4.99달러일 수도 있고. 추정치가 그렇습니까? 추정치가? 뭐 회사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수준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준으로 제일 싼 요금제가 9.99거든요. 10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 16달러와 19달러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반값으로 내려오는 거죠. 한 5에서 한 7, 8불 정도 사이에 반값 요금제가 생기는 거고 대신에 그 구독 요금이 내려가는 대신에 광고를 봐야 됩니다. 광고를 봐야 됩니다. 유튜브랑 똑같죠. 네. 유튜브 프리미엄 보면 광고 안 보듯이 광고 없어지듯이 대신에 싸게 우리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대신에 광고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한 시간에 한 4개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라는 게 그렇게 많이요?
4개 정도는 보게요. 그러면 영화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는 중간에 건가요?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좀 그런데 시작할 때 뭐 시작하기 전에 모르겠는데. 나올 수도 있고 네.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겠죠. 예.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스킵 안 됩니까? 스킵 안 되겠죠. 스킵은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정확하게 유튜브처럼 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예 스킵을 안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킵이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광고가 없는 넷플릭스의 본질이 바뀌는 건데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던졌는데 네. 최근에 아이비는 호평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네. 좋아진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반값 광고 요금제 이거에 대해서 처음 회사가 좀 암시를 하고 이 시장에 알려진 게 언제냐면요. 21년 작년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요금제 이슈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욕먹었어요. 넷플릭스가. 네, 그렇죠. 무슨 짓이냐. 네.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네. 너의 그런 순수한 너의 엣지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시청자들은 뭔가 노이즈가 생기고 뭔가 경험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생길 테고 뭐 경쟁이 이런 심화된 상황에서 무슨 광고를 끼워 넣어? 너희 돈 벌려고 미쳤냐? 약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올해 한 7월, 그러니까 지지난달 정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따가? 아마 7월 정도부터 넷플릭스가 사업적으로 광고주들과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들을 업데이트하다 보면은 아마 광고주들로부터 제시를 받거나 혹은 제안한 광고 단가가 생각보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광고 단가 좋다. 그 나쁘지 않죠. 그러면 그러면요. 광고를 정말 효율적으로 내보낸다는 건데 네. 의미 없이 날아가는 광고가 아니고 의미 없이 일단 넷플릭스라고 하는 좋은 플랫폼의 광고주들이 충분히 돈을 써줄 용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있는 거고 넷플릭스 역시도 워낙 데이터를 잘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잘해서 효율적인 광고 효율이 굉장히 높은 광고를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광고라고 해도 어떤 형태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만약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흐름을 끊고 광고가 나오면 전 정말 너무 싫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고 만약에 영화 시작 전에 뭐 광고 한두 개 정도 봐야 된다면 우리가 보통 영화관 가서 또 팝콘 먹으면서 광고 보고 영화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영화관 느낌의 광고가 한두 개 정도 나오고 나서 컨텐츠가 시작된다 그러면 부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넷플릭스를 보는데 막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갑자기 광고 딱 나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네. 짜증이 나겠죠.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고 네. 그거를 넷플릭스가 얼마만큼 잘 핸들링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시장은 넷플릭스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주가로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릴 이런 차트라든지 데이터들은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제 IB에서 내놓은 데이터들을 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오펜하이머 쪽에서는 뭐 오펜하이머 이외의 다양한 IB들이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는 이제 가입자가 다시 순증 트렌드가 조금 올라간다. 예전만큼 뭐 강하게는 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입자가 느는 것은 넷플릭스가 이런 광고 요금제를 저가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안 보는 사람 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존 요금제는 유지할 거거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타입의 요금제가 앞으로 존재할 텐데 어쨌든 가입자가 느는 거는 이 빨간색 이 저가형 광고를 보는 요금제에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그림을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으로는 일반 구독자는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일단 예상은. 그냥 뭐 경기도 안 좋고 경쟁이 심화가 되고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냉정하게 지금 이런 일반 구독자가 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큰 변화를 가져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 그걸 호평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제 이 IB가 왜 그러면은 광고 모델이 도입이 되면은 왜 회사가 긍정적으로 바뀌는지 가입자가 느는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네. 네, 화면 한번 같이 봐주시면요. 뭐 설문조사에 이제 그 표본 조사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500명 정도 조사했더라고요. 네. 네, 진짜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래서 크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편으로서는 좀 뭐 이렇게 납득이 가는 내용이라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일단
넷플릭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왜 넷플릭스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절반이 하여튼 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넷플릭스에 가입을 할래? 라고 물으면은 구독 요금이 싸지면은 뭐 광고 같은 걸 붙여서 구독 요금이 싸지면은 나 가입할 거야.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가형 요금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소비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넷플릭스를 지금까지 구독하시던 분들 중에서 끊은 분이 있잖아요. 네. 끊은 분이 있죠. 그런 분들 왜 끊었니? 넷플릭스를 보다가 이유를 물었더니 40%가 비싸서입니다. 가격이 되게 민감한 소비자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시장에. 그럼 결국은 기존의 구독자 중에 감소했던 원인이 가격 문제라면 네. 이 부분을 만약에 다른 전략을 해결해주면 저분들은 사실 다시 유입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분들에게 네. 다시 한번 물었거든요. 네. 화면에 보시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니죠? 그러면은 좀 저가형 상품 내놓으면은 구독 요금 내놓으면 다시 돌아올래? 절반 이상이 돌아오겠다. 뭐 그런, 이건 의미 있네요.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구독을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물은 건데, 만약에 저가형 반값 요금제를 내놓으면은 광고를 보더라도 반값 요금제를 내놓으면은 그 반값 요금제를 수용할 의사가 있어?라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역시 절반 이상이 반값 요금제를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일단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고 반값 요금제가 나오면은 이거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 때문에 가입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전체 가입자가 21년에 쭉까지 올라가 정체기를 지금 겪고 그 동안의 주가가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데 다시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Q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회사가 뭐 다음 분기 실적 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단기적인 차원의 변화가 아니고 그건 진짜 펀더멘탈이 크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크게 바뀌는 그런 변화기 때문에 뭐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넷플릭스 유저가 한 2억 명 정도에서 추가 확장선을 못 가져가고 있었는데 네. 이번 전략의 선택이 이걸 정말 3억 명, 4억 명까지 확장될지 아니면 기존의 또 정체를 해결하지 못할지 좀 중요한 갈림길이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지금 하여튼 진짜 큰 승부를 보는 거죠, 회사 네. 입장에서는. 네, 뭐 지금까지는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의 반응. 지금까지는. 네.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근데 2억 명이 예. 전부 반값 요금을 돌려버리면 1억 명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냥 네. 광고 수입이 네. 들어오는 게 광고 있으니까. 수입이 광고 수,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회사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구독에서 나오는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네. 광고 원래 수입이. 없었던 광고 매출이 딱 붙어버리면서 그럼 광고 단가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광고 단가가 굉장히 광고는 중요합니다. 그거네. 예. 예.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보신 거는 Q가 늘어난다는 건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기업 분석할 때 항상 하는 게 PQ, PQ 예,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P가 늘어나고 Q가 늘어나고 뭐 C 코스트를 얼마만큼 컨트롤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데 일단 Q가 늘어날 거라는 네. 예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음. 근데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이와 동시에 가격 P도 넷플릭스가 올해 정체기를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Q가 동시에 올라가는 그림을 볼 거다라는 게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요 그 차트 먼저 설명드리면 저기 ARP라고 있잖아요. ARPU. 예, 예. 예, 그게 에버리지 프라이스 퍼 유저겠죠. 가입자당 매출. 이겠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가입자를 나눠버리면 나오는 겁니다. 가입자당 회사의 수익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공헌하는지를 나누는 건데 지금까지는 넷플릭스는 구독 매출만 있었어요. 온리 구독 매출. 광고 같은 거 아예 없이. 그렇죠.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매출에서 이제 가입자를 나눠서 ARP를 계산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광고 모델이 붙으면요. 구독 매출 플러스 광고 수익 그걸 합친 거를 가입자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뭐 부사장님이 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저가형 요금이 나오면은 구독 매출은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구독 매출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기존에 비싼 요금제로 보던 사람들도 나 싼 거 볼래 하고 넘어가는 그렇죠. 가능성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4.99, 뭐 6.99 이런 게 나오면은 구독 매출은 줄어들겠죠. 근데 구독 매출 플러스 알파로 예전에 없었던 광고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가 얘기하는 거는 그 광고 매출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고 매출이 커지면서 이렇게 평균 내보면은 더 올라가는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딱 PQ가 동시에 좋아지는 시장이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상인 거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광고 단가입니다. 단가. 왜 이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좀 의견, 좀 톤을 바꿨는지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괜찮은지 아마 이 광고 단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게 주요 비디오, 인터넷, 미디어 그 산업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CPM이라고 하면은 1000번 노출됐을 때 이제 광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1000번 노출시켰을 때 광고주가 돈을 얼마만큼 쏘는지 뭐 그런 건데 일단 올해 기준으로 한번 CPM 비교 한번 해보면은 오스카 시상식이 127불입니다. 예, 비싸죠. 슈퍼볼 이거 NFL 챔피언 결정전 최고 광고. 예, 이게 저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듣는 이 광고가 장난 아니다. 여기 광고 넣는 게 정말 중요하고 비싸다라는데 그 CPM이 69. NBA 그 통합 결승이 아마 50불 CPM. 그리고 이 프라임 타임 이게 중요 방송사들의 이제 주요 시간대. 우리나라라면 몇 시죠 요즘?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제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 황금 시간대 CPM이 40불 한 중반 정도. 그리고 이제 다른 OTT 업체들의 이제 훌루 같은 업체들의 CPM이 한 40불 정도입니다. 넷플릭스는 이게 얼마냐, 얼마로 지금 설정 얘기가 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65불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65불. 네. 네. 그걸 누가 측정했나요? 광고주랑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네, 그래서 이게 뉴스도 찾아보시면 나오는 게 넷플릭스랑 넷플릭스 에드테크 같이 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광고주들이랑 미팅을 했는데 넷플릭스가 제시한 금액이 65불? 뭐 그런 얘기가 막 뉴스가 나와요. 찾아보시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슬슬.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 오스카 시상식 이런 거 관심 많겠지만 화면 한번 봐주시면 이 컨텐츠 나왔을 때 광고 띄우면은 파급 효과가 어떨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집중도가 있겠죠. 예. 접근한 분 엄청나게 많으실 그러니까 거고. 오징어 게임 할 때 오징어를 판매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진짜.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그 말이죠. 예. 제가 또 오징어를 좋아한다 하면 예. 엄청 광고 효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징어를 좋아하거든 솔직히 예. 제가 예. 그럼 딱 사 먹겠죠. 그게 그러면 65불 내겠는 거죠. 맞죠. 예. 그 정확하게 광고주들이 원하는 걸 딱 때려 해준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진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왔을 때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엄청날 거잖아요. 이게 약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넷플릭스는 이런 히트 그 컨텐츠가 굉장히 꽤 많이 쌓여 있고요. 그걸 시즌제로 계속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그런 스포츠 이벤트, 뭐 결승 이런 거 못지않게 관심도가 쏠리고 전 세계 동시 공개가 돼버리는 거고 또 넷플릭스 광고가 또 괜찮은 게 뭐냐면 유튜브 광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 세계 똑같은 컨텐츠로 지역별로 광고를 다 다르게도 할 수도 있고 타겟팅을 다 다르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광고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OTT에서 광고를 하는 게 광고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네,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OTT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게 CTV 광고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광고 효율이 굉장히 원래 CTV, OTT와 그 팟캐스트 광고가 굉장히 광고 효율이 좋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컨텐츠들은 이 시청자들의 성향을 굉장히 분석을 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성향이 딱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얘가 어떤 컨텐츠를 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이런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고관여층들. 보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각자의 성향에 맞는 광고를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컨텐츠 그러니까 이런 OTT 광고가 그리고 팟캐스트 광고가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원래 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넷플릭스가 워낙 큰 플랫폼이고 이런 좋은 컨텐츠가 있고 광고 효율을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친다면은 넷플릭스가 한 65불 정도 CPM 내나라고
배짱을 튀겨봐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강력한 수익원을 하나 얻게 되는 거네요. 네. 비즈니스 모델로서.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CPM이 세게 잡히네라는 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웬만한 그런 NBA 결승 이런 것보다도 더 CPM을 광고 단가를 세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넷플릭스의 그 아까 가격 부분이 올라가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오펜하이머에서 스트레인저 띵스 뭐 4죠. 이게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 시즌 4를 6주 동안 광고를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광고 매출이 얼마 정도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 이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게 뭐 뷰어십 얼마만큼 받고 이제 광고 시간인 거고 이건 그 컨텐츠 시간인 거고 CPM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65불로 시작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목도가 좀 떨어지니까 CPM을 떨어뜨리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6주 동안 광고를 때렸을 때 이 기묘한 이야기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이제 이 오펜하이머는 이게 얼마죠? 한 1억 달러? 네, 이게 1000단위니까 1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900만 불 정도니까. 그렇죠. 1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1,400억이네요. 깜짝 요즘 환율 계산할 때마다 깜짝 놀라긴 하는데 1,400억이네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1억 달러잖아요. 이 기묘한 이야기 시즌 4의 회당 그 제작 단가가 3천만 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1억 달러 광고 수익을 내면요 3회 분량 정도는 광고 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기묘한 이야기 시즌 4의 회당 제작 비용이 3천만 달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시즌을 통틀어서 2천만 중반을 썼습니다. 네, 2천만 달러 중반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광고로 한 1억 달러를 벌어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은 시즌 1 기준으로는 시즌 다 찍는데 제작 비용이 2,500만 달러 정도라 치면요. 광고 수익으로만 거의 한 7천, 8천만 달러를 남겨 먹는 거죠. 마진율이 엄청난 거죠. 완전 좀 그림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웬만한 그냥 대작이라고 하더라도 한 회당 300만 한 400만 400만 달러 정도가 이제 제작 비용이거든요. 기묘한 이야기 시즌 4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았던 걸로 엄청난 블록버스터. 엄청나게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막 10배 막 비싸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광고 수익이 제대로 워킹을 하면요. 제작 비용은 그냥 여기서 다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화면 한번 더 봐주시면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광고 수익이 뭐 올해는 조금 잡히겠지만 한 25년 되면은 거의 한 4.46억 달러 정도는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오펜하이머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 보면은 넷플릭스가 쭉 이렇게 가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이렇게 쭉 떨어졌잖아요. 가입자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의 뭐 한 700불까지 갔던 게 이제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바닥에서 살짝 올라온 수준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좀 모습을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확실히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주가가 여기서는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성공을 한다면요. 성공을 한다면은 주가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 정도의 정고점을 벗길 가능성이 있다. 정고점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정고점까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약간 멀죠? 자극적인 질문. 네, 너무 멀죠 정고점. 예, 정고점이 좀 멀고요. 잠깐 좀 많이 멀죠. 예, 정고점까지 가면은 뭐 거의 뭐 장난이 아닌데 사실 뭐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버티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잘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요. 뭐 제가 화면을 많이 말씀드린데 띄워주시면요. 이게 넷플릭스의 이제 실적 추정을 보면은 뭐 이게 약간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퍼가 한 25배가 되고 내년 기준으로 한 퍼가 한 20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싸지는 않네. 엄청 싼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시장이 지금 많이 어찌 내려왔으니까 보면은 또. 네. 빅테크랑 뭐 크게 차이가 없고 네. 그리고 뭐 빅테크가 더 싸고 오히려 퍼 이러는 거 보면은
그리고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을 보면은 매출 성장은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추정을 하는 게 한 10% 정도씩 매년 성장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 모델이 도입이 돼도 그래도 한 10% 정도씩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은 한 20% 정도씩 이제 매년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예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가 의외로 좀 좋은 기회라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 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넷플릭스의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 추정치는 지금 보고 있는 실적 추정치는 의미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면은 넷플릭스가 어떤 광고 단가로 어떠한 요금제로 어떠한 전략으로 저가 광고 모델을 사업을 시작할지에 대해서 아직 그림이 안 그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보고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어렴풋이 추정한 숫자에 불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11월 달에 딱 정확한 모델이 나오고 정확한 광고 단가가 나오고 정확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시장의 실적 컨센서스 추정치가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위쪽으로 요동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실적 추정치를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다. 넷플릭스는 지금으로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어제는 어딘가 애틀란틱 뭐 거기서 올렸죠. 네, 거기서도 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컨센서스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광고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냥 컨센서스가 좀 불확실하다는 이 측면이 어찌 보면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는 그냥 이렇게 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는 게 좀 흥미롭고요. 오늘은 네. 넷플릭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외 종목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가 똑같이 하면 네. 또 경쟁 심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저는 좀 상황을 보고 네. 뭔가 좀 가시화가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감이 없네요. 솔직한 얘기로. 예, 사실 뭐 숫자로서 어떻게 감을 잡기는 이른데 분위기는 좀 좋아졌다. 좀 좋아졌다. 라는 라고 정도로 보면 돼요. 합니다. 끝으로 그 미국 주식 정복기 예. 지금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감사하게도 이제 기회를 주셨네요. 예. 아 당연히 드려야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로 출연료는 화면 한번 봐주시면은요. 예, 저희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하는 채널에서 저희 바바리안의 이제 미국 주식 정복기, 진짜 미국 주식을 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다양한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 살아있는 정보를 저희가 콘텐츠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뭐 주요 테마들이라든지 저희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그리고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시장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신재생에너지, 뭐 반도체 이런 넷플릭스 이런 것도 저희가 이미 여기 다 올라가 있고 빅테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정말 유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그냥 바바리안 미국 주식 정복기 검색하면 해도 바로 나오나요? 네, 뭐 네이버의 검색창에 바바리안 리서치 혹은 바바리안의 미국 주식 정복기 그냥 검색창에 그냥 메인 검색창에 딱 그렇게 치셔도 네. 첫 바로 번째 프리미엄 링크가 콘텐츠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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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또 때문에. 보고 싶은데 검색 못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넷플릭스 주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뉴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넷플릭스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부사장과 함께 글로벌 개장 시황 체크하겠습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